네, 안녕하십니까. 링스업의 송건호 대표입니다. 저는 고기 파는 사람입니다. 생선. 저기 아까 선전하실 때는 보게 되면은 뭐 수산을 뭐 IT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IT도 맞고요. 저는 생선을 파는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수산이란 단어가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낙후돼 있고 사실 선진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산업들보다 이게 수산 분야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들을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꺼려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제가 이제 수산업을 이제 들어왔고 또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설명드릴 텐데,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해성사하는 느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수산에 입문하면서 되게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 꿈이었어요. 꿈요. 제 머리하고 상관없이 제 꿈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머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 건축 설계하는 게 되게 멋있었던데, 사실 어느 곳에서 CAD로 설계하시는 분들을 보고 야, 나도 이제 건축 설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설계보다는 CAD고 CAD 안에 움직이는 오토리스비라는 언어를 좀 배우고 싶었어서 사실 컴퓨터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컴퓨터에 대한 아니면 또 건축 설계 쪽이다 보니까 조금 학교를 그쪽으로 또 진학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오래돼 있어서 딱딱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맨날 학교 가면 술만 막걸리만 주시고 막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좀 틀려서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쌈장이라고 아세요? 쌈장? 나이가 오래 되셨죠. 쌈장 모르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롤의 페이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기석이라고 예전에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이 나올 때 엄청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란 것들을 보다는 모뎀을 통해서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뭐 하이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채팅이란 것들을 막 진행하고, 그다음 그때는 텔넷 환경이라 도스 환경이라서 실제 지금처럼 그래픽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네트워크라는 게 게임보다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면 조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캐드를 가감하게 버리고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현실은 돈을 거기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으로 그런 회사들을 다니면서 했는데, 가는 회사마다 계속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 갔더니 이 회사 부도 나고 저 회사 갔더니 저 회사 부도가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서울 중계동 사거리에서 이자카야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투다리나 이런 일반 꼬치집들이나 이렇게 간단한 선술집이 있었는데, 이자카야라는 것들은 지금은 흔히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름도 되게 명확하게 지었습니다. 일본어로 사케야. 그냥 술집을 사케야라고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는 겁니다. 그때가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전이었는데 되게 월드컵 때문에 하여튼 장사가 되게 잘 되고, 또 옆에서 또 프리미엄 얹어서 사겠다 하시길래 월드컵이 끝나고 권리금을 많이 받고 팝니다. 근데 보통 다 그때 되면 팔고 주머니 있으면 대부분 다 망하세요. 주머니 이제 옷가네가 딱 들어오면 이제 뭐 이쪽 주식이 좀 좋다더라, 저기 좋다더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아먹고 이제 진짜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시는 분이 너 족발 한번 팔아볼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흔히 많이 했지만 마트에 보면 요즘 즉석 족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텐데,
아마 제가 이마트에 최초로 그 즉석 족발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족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족발 하시는 대표님이 자기하고 같이 족발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정도 거절을 하다가 막상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족발집이 어느 정도 잘 됐냐면 족발이 없어서 오픈을 못할 정도로 족발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롯데마트 엉궁점에 오픈을 할 때 그때 또 제가 이제 행사를 하면 팔았는데 그때 하루 매출이 한 1,500만씩 나왔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족발만 삶으면서 막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고민했던 게 이제 족발이란 게 그때도 일단 서민 음식들이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게 이게 상품에도 기천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산을 바라볼 때 수산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마트에 가면은 뭐 소세지나 뭐 돈가스 뭐 이런 것들 팔아야 좀 좋은 상품이고 족발, 순대 이런 거 팔면 되게 좀 멸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해썹이 나왔던 그런 제품, 지금은 모든 뭐 식품을 하려고 하면 해썹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비고 식품목들, 그러니까 굳이 해썹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해썹 공부를 하고 이 공장에 이제 그 해썹 인증까지 받으면서 잘 하다가 이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 지금은 머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가 한 머리 한 절반 정도가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쉬다가 우연한 기회에 수산시장 수산업이라는 곳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지만 은하수산이라는 곳을 그때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거기를 입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이게 다른 업무 같은 게 업무 매뉴얼들 있잖아요. 수산은 아직 매뉴얼들이 없어요. 그냥 너 몸으로 부딪혀봐, 뭘 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영업하라고 했더니 아니, 너 자갈치 시장에 와서 자판 뚜껑부터 열어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신으면은 막 무좀 걸릴 것 같은 그런 장화 주시고 이게 고무장갑을 주셨는데 고무장갑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게 원래 물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없으니까 그냥 주시고 첫 미션이 이게 구루마를 끌고 그 자갈치 시장에 버스 다니는 주차장에 하여튼 일식집 사장님이 차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 이제 고기를 갖다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갖다 주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걸 보면서 눈물이 픽 들더라고요. 제게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막 이게 물 갑바란 옷을 입고 장화 신고 고무 그리고 머리도 막 이상하게 있는데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도 제가 수산을 하러 간다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야, 너 무슨 문제 있어? 뭐 빚졌어? 그만큼 이게 우리가 수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이 볼 때 되게 낮은 걸로 오갈 데 없으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든 게 첫 출근하고 첫 생각한 게 도망갈까? 아, 도망가야겠다.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도 야, 한 달 정도는 좀 버티고 있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다 여기 보시면 선배들이 오전에 일찍 끝나고 나면 낮에 이렇게 하토 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막내들이 일을 다 했는데 선배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만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울 이렇게 막 보시잖아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갈 시장 같은 데 보시면은 막 고기는 팔딱팔딱 뛰는데 저울 보는데 막 가게 주인분들은 몇 킬로입니다, 몇 킬로다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은 감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감으로. 그걸만 해놓고 실제로 일은 저희들 했는데 이분들은 낮에 올라가서 선배들은 낮잠 자고 시간 남을 때 이렇게 핫도 치시고. 그러면서 제가 맡은 임무가 이제 마트의 해코너들을 갖다 영업하러 다니는 일이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강어 도다리도 모른다고 해서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회에서
마트나 매장에서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CS 소비자의 접점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응대를 잘하고 잘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기술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전부 다 팀장들을 다 교체해 나가면서 실제로 매출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는 월급제를 하고 있었는데 판만큼 벌어가자 그래서 성과급제로 바꿔서 매출이 한 3, 4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을 때는 전국 매장 한 140개 정도 롯데나 이마트에 있는 회코너를 다 운영을 했던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수산이 일이 하고 이러면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좀 뭐가 됐는 줄 알고. 그래서 우물 아래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가보면 자기가 우물 아래 개구리인 걸 알잖아요. 안에 있을 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회사를 잠깐 떠나서 수산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를 뭘 했냐면 원래 예전에는 일본에서 킹크랩들이 배로 이렇게 부산에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해서 항공기로 다시 중국을 보내는 그런 사업이 돈 될 거라 생각하고 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잘 됐는데 이제 몇 번 거래가 움직이고 저의 전 재산을 킹크랩에 다 몰빵을 했고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집니다. 제어의 킹크랩은 막 북경 상공을 막 날고 있는데 갑자기 왔어요. 연락이 와서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다 금지, 다 백십을 시킨 겁니다. 킹크랩은 살아 있을 때 킹크랩, 활 킹크랩이 이제 죽어 있으면 그건 선어거든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한 3일 뒤에 다 죽은 상태로. 그때 당시에 한 키로당 한 38,000원이 원가였던 것 같은데 키로당 제가 3,000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해서 다시 왔는데 그때 그 처음에 입사했던 은하수산이라는 곳에서 그 저를 다시 받아 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다시 회사에 가서 보니까 1년 전이나 1년 후에 변화가 없는 거죠. 또 그분들은 야, 너 나갔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전부 다 그런 눈치로 왔어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저는 그 망했지만 나가서 뭐 해외를 다니고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중국에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으셨잖아요.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거는 잠 안 자고 사기치는 놈들한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 친구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잠을 한숨도 안 자거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사기라도 저렇게 쳐야 잘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기꾼 지금은 잘 된 사장님인데 앤디 황이라는 중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 뭐 영어를 쓰거나 그 저희들의 통역사를 안 믿어요. 본인의 꼭 조선족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뭘 하시는지 모른다 하여튼 그렇게 막 사기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셔가지고 중국에 북경에서 엄청난 큰 시푸드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해외를 결국은 우리나라 유통시장도 좀 글로벌한 곳을 좀 많이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쪽을 영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코스트코 가서 뭐 광어회 같은 것도 막 드셔보시고 뭐 오징어, 양념꽃게 이런 것도 많이 드셔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개발했죠. 근데 제가 글로벌 시장에 집중을 했던 거는 어떤 이유였냐면 실제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단순하게 위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스트코에는 소셜 오디시라는 게 있어요. 생산 근로자의 환경까지 고민하는 아동학대나 임신매매나 뭐 다른 폭력까지 취하는 것까지도 다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서 이런 제조 가공 쪽에 열심히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사실 전 세계에 박람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저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최대한 전 세계를 많이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안에 회사 돈으로 제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전 세계를 다 다닐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뭔가를 안 만들면 출장을 안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이제 바이어들하고 야 이거 하고 요번에 뭐 저 보스턴에 어떤 박람회 한다는데 뭐 행사 한번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갈까?
꼬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박람회 갔다 오니까 바이오도 같이 갔다 왔으니까 상품 런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돼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회사에서는 해외 출장 안 나가면 너 왜 안 나가? 막 이럴 정도로 해외 출장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근데 해외를 나가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해외는, 우리나라는 아직 수산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낙후되고 정말 뭐 공부 안 하고 오갈 데 없어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해외에 나가면 되게 축제의 분위기들이에요.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들을 가지고 또 뭐 파티하듯이 3, 4일 동안 계속 파티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는 왜 이런 문화들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하게 해외 출장을 저의 자리 사유욕을 채우기 위한 여행만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국내에 어떤 우리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들이 요 기기입니다. 이 기기가 뭐냐면 이때까지 광어는 어떻게 떠야 되죠? 사람들이 썰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기가 쏩니다. 로봇이 써는 거죠. 근데 제가 전 기계들을 한 10몇 년 전에 보고 회사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런 걸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시급이 한 3,500원대 정도였대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쓰는 게 더 빠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시급이 팍 올라가게 돼요. 점프를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뭔가 고기를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은 아침에는 힘이 나가지고 막 고기를 잘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지고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기계는 하루 종일 자기가 고장나지 않을 때는 계속 돌아갑니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해외 나가서 느낀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쉽게 낚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조사를 해보면 우리 바다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벌써 30% 이상 고갈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 다 가까워 가니까 실제 50% 이상 고갈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SC나 ASC 같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원과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인증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멸종 위기 어종들을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잡지 마. 다만 개체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한 1년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마크를 붙여줘요. 그래서 뭔지 몰라도 이런 마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좋구나, 우리 자연에 되게, 환경에 되게 좋은 인증 마크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ASC는 양식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양식은 뭐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양식은 바다에서 자라나는 고기들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빨리 키워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전 육종 관리들이 되게 중요한데,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경우는 한 120대까지 그 종자들이 관리가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정도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엄마 아빠가 다 같은 겁니다. 지금은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먹이는 사료, 그 다음에 바다에 잊혀지는 환경 오염까지도 다 관련된 이런 과정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자연기금과 캠페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코즈 마케팅이라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연어를 사지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연어를 먹었는데 자연적으로 수익의 1%는 다시 자연에 기부하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K-팝, K-드라마, K-푸드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 K-PC도 있어요. K-PC. 이거는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한 인증을 마크 내주는데, 사실 수산물을 안 드시는 것들이 많죠. 가시, 냄새, 그 다음에 뭐 조리하기가 힘들다, 애기들이 안 먹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필요한 건 이제 나왔네. 그래서 가시를 뽑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게 새로운 기법으로 오븐에 요리를 하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를 움직여서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 봤고, 아까 전에 그 전장에 봤던 그 기계로 해서
회는 우리나라도 먹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가 많은 이민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회를 먹고 싶어해요. 근데 미국에도 회를 팔긴 한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냉동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런 것들에서 냉동 제품도 좀 팔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루푸드라는 것들을 많이 듣고 푸드테크도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사실 블루푸드는 뭐 수산물의 지속 가능성을 붙였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후된 이제 수산물 인식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 블루푸드를 쓰는 거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산물과 푸드테크라는 기술들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단순하게 매출이 많이 큰 회사들도 있지만 매출보다는 기업 가치가 되게 높은 회사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먼저 알아야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테슬라는 기존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하고 틀리다 봅니다. 고객의 사고의 경험들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런 업데이트된 것들이 결국 규모의 견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남들이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일 찾으려 그러면 회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월급쟁이 생활은 제 쪼대로 못 하잖아요. 월급쟁이 사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저는 그래서 창업을 시작합니다. 잠깐 저의 회사 소개를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산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수산 실무자들을 위한 똑똑한 수산물 유통 정보가 모여듭니다. 전문 수산 인력이 직접 만들어 더 정확하고 투명하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수산물 데이터가 응집된 공간. 혁신적인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수산 비즈니스의 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차세대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시칭. 대한민국 대표 종합수산 가공 유통기업의 입지를 구축한 핵심 인력이 모여 만든 기업 링스업은 수산 유통 데이터 기반의 올인원 아웃소싱 플랫폼 시칭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수산 생태계를 선도해 갑니다. 오랜 노하우와 업력이 쌓인 수산업 맨파워를 비롯한 풍부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는 링스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자 원동력입니다. 시층은 수산물의 투명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감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출입되는 품목별, 국가별 데이터를 큐레이션 기반으로 제공하며 국가 및 어종에 대한 유통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 현황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어종, 국가의 품목별 국내 수입사, 해외 수출사 정보, 시기별 수출입량 및 총액, 대체 산지 파악, 수출입 가격 동향, 실무 리포트 등 기존 폐쇄적으로만 공유되던 정보들을 링스업의 MRO 전문 인력이 검증하여 모두에게 투명하게 오픈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품목의 미래 예측 단가 확인이 가능하고 국내 시중 유통 단가도 분석하여 최적 단가를 제시해주며 MRO 용역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맞춤형 B2B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 세금, 통관 수수료, 창고 비용을 알 수 있는 모의 견적 툴을 제공하여 수입 실무의 큰 장벽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시층의 올인원 MRO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지식 없이도 수출입을 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층은 실무자의 편의와 고객사의 편익이 함께 극대화되는 동반 성장의 매개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여 전 세계의 수산물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성공 가이드 시칭. 시칭과 함께라면 수산 실무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정보의 바다에서 수산업 분야 마켓 리더가 되기 위한 항해를 그려갈 수 있습니다. 쉽게 찾고 빠르게 확인 후 이루어지는 신뢰의 거래.
이젠 시층으로 밀도 있는 수산 데이터를 경험하고 온전한 대칭 정보로 활용하세요. 수산 비즈니스의 가장 드넓은 시너지 매칭 파트너 시층. 여기서 C는 사실 합성어인데요. 바다 C하고 서치할 때 합쳐서 바다를 서칭하자고 만든 게 이제 C층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고기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기 팔 인력도 없으니까 누군가는 팔아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지금 현재 나오는 머신러닝 기술과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기는 사람이 대신 AI들이 팔 수 있게끔 만드는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의 어떤 증권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그 수산업계의 무디스, 아니면 수산하면 수산의 네이버 같은 회사를 만들고자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정설과 역설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설은 어떤 새로운 역설을 통해서 깨어져야지만 또 새로운 정설이 또 생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수산은 수산 전문가들이야만 수산물을 잘 팔 수 있을까? 수산물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수산물 판매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꿈 꾸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또 꿈을 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공할 기회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그런 새로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역설들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바라봤던 수산업들을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보고 여러분도 새롭게 또 미래를 좀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링스업 송건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스업 회사로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